자, 교과서 28쪽 오늘 운동량 보존 법칙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2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할 거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1시간 만에 끝내기에는 좀 빠듯해서 2시간으로 나누었고요. 오늘은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유도해보고 어떤 상황에서 운동량이 보존되는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서 좀 더 심화해서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그래서 반발계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충돌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그 충돌을 분류하고 그 충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얘기하기 위해서 좀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심화해서 이 부분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재구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심화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업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없을 테니까. 우선 운동량부터 기억을 되살려보죠. 통합과학 때 분명히 배웠었는데 배웠다라는 정도만 기억이 나죠. 운동량은 기호로는 P로 나타냅니다. 정의는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를 하고요. 요 V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량하고 속도가 방향이 같습니다. 질량은 방향이 없죠. 오른쪽으로 2kg 이러지 않잖아요. 속도하고 운동량은 방향이 있습니다. 요 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모든 게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고. 그래서 이 방향이 있는 거는 운동량하고 속도밖에 없으니까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또 속도의 방향은 변위의 방향과 같죠. 그럼 변위는 위치의 변화의 방향이니까 곧 운동 방향과 같습니다. 따라서 운동량 방향, 속도 방향, 변위 방향, 운동 방향 다 같은 방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질량의 단위와 속도의 단위를 곱한 게 되겠고, 뭐 줄여서 나타내는 단위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고요. 참고로 운동량은 영어로 모멘텀이라고 해서 앞줄 글자를 따면 M이 되어야 되지만 질량하고 겹치죠. 그러니까 이제 M 다음에 알파벳이 N이 되니까, 근데 N은 또 숫자하고 관련된 물리량에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알파벳이 O죠. 0이랑 헷갈리죠. 그래서 P까지 같다라고 망고의 추측입니다. 네, 추측이고, 뉴턴이 처음에 이게 운동량을 정의할 때 기호를 P로 썼다. P로 써가지고 그 전통을 이어서 계속 보통 P로 씁니다. 운동량을. 좀 약간 일리가 있지 않나? 왠지 그럴 것 같지. 아마 내가 그냥 그랬다라고 우기면은 아마 다들 믿었었겠지. 뉴턴의 운동 제2법칙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를 보면요, 뉴턴이 역학에 관해서 쓴 책인 프린키피아에 보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의 오리지널 버전은 요겁니다. 프린키피아. 물론 이제 프린키피아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뉴턴이 썼던 표현 방식이 아니고 까먹었네. 이름 뭐더라? 그 미분 기호를 창시한 사람이 라이프니치. 아마 그분이 쓴 기호일 거예요. 물론 이제 미분 기호는 또 이거랑 다르죠. 여기 델타 대신에 D가 들어가는데, 아직 여러분 미분 안 배웠으니까 그냥 변화량의 의미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시간의 변화량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힘을 나타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오리지널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요 형태로 안 배우죠. MA로 배우잖아요. 근데 요게
결국에 MA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얘를 이제 풀어서 써보면 시간의 변화량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V가 나중 속도고요, 요 V0가 처음 속도가 되겠습니다. 델타 T는 속도가 V0에서 V로 바뀌는 동안에 걸린 시간이 델타 T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은연중에 질량은 똑같이 쓰고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운동하는 동안 질량이 바뀌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질량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M 델타 V 나누기 델타 T,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델타 V는 V 빼기 V0,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되겠습니다. 항상 그 델타는 뒤에 있는 물리량의 변화량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보면은 요만큼이 뭐가 됩니까?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 가속도가 되죠. 따라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식인 MA가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일정한 경우에는 R자임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질량 일정한 경우만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배우게 되겠고, 대학교에 가게 되면 그 로켓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로켓이 가속되는 동안 연료를 계속 분사하잖아요. 질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질량의 변화에 의한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F = ma로 쓰면 안 되고, 그때는 이런 형태로 써서 좀 다르게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은 걱정할 필요 없이 질량이 일정한 경우만 다룰 거기 때문에 F = ma로 기억을 해도 됩니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았고요. 근데 운동량 보존 법칙은 뉴턴의 운동 제3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제3법칙과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계산을 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직선 운동만 다룹니다. 일직선상에서의 두 물체의 운동인데, 일단 질량이 M1인 물체 A는 V1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요. 질량이 M2인 B는 V2의 속도로 역시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V1이 이제 V2보다 빨라서 B를 따라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까워지겠죠. 언젠가는 충돌을 하게 됩니다. 충돌할 때 A가 B로부터 받는 힘은 F1, 그리고 B가 A로부터 받는 힘, 그러니까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F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1과 F2는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겠지. 그렇게 되겠고요. 그럼 이 힘을 받는 동안에 A와 B는 속도가 바뀔 겁니다. 즉 운동량이 바뀌겠죠. 그래서 속도가 바뀐 다음에 충돌 후 A의 속도는 V1', 충돌 후 B의 속도는 V2'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때는 이제 V2'이 V1'보다 더 크겠죠. 그래서 멀어지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충돌하는 순간, 충돌하는 순간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F1과 F2가 어떤 관계에 있게 되느냐, F1은 마이너스 F2와 같습니다. 작용 반작용이죠. 그럼 얘를 풀어서 써볼게요. 우리가 좀 전에 배운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힘은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었죠. 그럼 A가 받는 힘은 충돌 시간분의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1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F1은 충돌 시간이 델타 T라고 하면 델타 T분의 A의 질량 곱하기 A의 나중 속도 빼기 A의 질량 곱하기 A의 처음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F1이 되는 거죠. F1은 마이너스 F2하고 같다라고 했습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오른쪽 괄호에는 B가 받는 힘 F2를 표현해 볼 거예요. 그럼 B가 충돌하는 동안에 받는 힘은 힘을 받는 시간, 충돌 시간분의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지. 그래서 분자에는 B의 나중 운동량 빼기 B의 처음 운동량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면 충돌 시간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A하고 B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니까 힘을 주고받는 시간은 당연히 같겠죠. 그리고 분자에는 이건 B가 받는 힘이니까 B의 질량 곱하기 B의 나중 속도 빼기 B의 질량 곱하기 B의 처음 속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식에서 요 충돌 시간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프라임이 안 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들어있는 항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프라임이 붙어있는 나중 속도가 들어있는 항을 또 한 곳으로 모아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M1V1 더하기 M2V2는 그러니까 A의 처음 운동량 더하기 B의 처음 운동량은 M1V1 프라임 그러니까 A의 나중 운동량이죠. 더하기 M2V2 프라임 B의 나중 운동량이죠. 이렇게 식이 됩니다. 요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후 A와 B의 운동량의 총합과 같다 라는 식이 되는 거죠. 요게 운동량 기호 P로 표현하면 M1V1이 충돌 전 A의 운동량입니다. 그리고 M2V2는 충돌 전 B의 운동량이고요. 요 합은 M1V1'은 충돌 후 A의 운동량이죠. 그리고 PA'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M2V2'은 충돌 후 B의 운동량이니까 PB' 이렇게 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PA 더하기 PB는 PA' 더하기 PB'. 그러니까 운동량의 총합이 충돌 전과 충돌 후가 같다라는 식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뉴턴의 운동 제3법칙에서 나왔기 때문에 항상 성립합니다. 항상 성립하는데 근데 운동량 보존이 언제 성립하는지를 보면 항상 성립하는데 또 언제 성립하는지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거는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건 교과서에 없는데 제가 그래도 좀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체가 충돌할 때 그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충돌 전후에 물체의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되는데 이때 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A하고 B가 충돌하잖아요. 그럼 이 충돌 과정에서 그 충돌하는 물체들 그러니까 A하고 B 사이에 주고받는 힘 외에 다른 힘이 이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주면 그거에 의해서 또 운동량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물체만 놓고 보면 운동량이 보존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전체로 놓고 보면 또 다른 녀석이 A, B에 힘을 주잖아요. 그럼 그 다른 녀석도 운동량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 다른 녀석까지 고려하면 또 운동량이 보존되는데 그냥 딱 그 A하고 B만 놓고 봤을 때 요 둘의 운동량의 총합이 보존되려면 요 둘 사이에만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가 이제 다른 물체가 상호작용을 하고 힘을 가해서 그게 운동상태의 변화를 영향을 주면은 그 다른 물체의 운동량까지도 고려해야지 운동량 보존이 성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딱 한정된 상황, A하고 B의 운동량이 보존이 되려면
A하고 B만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운동 상태의 변화의 원인을 줘야 되고, 그래서 물체가 3개 있어서 A, B, C가 충돌을 한다. 3개의 물체가 충돌하면 그 3개의 물체끼리 주고받는 힘만 그 3개의 물체의 운동 상태의 변화에 영향을 줘야지 정확하게 운동량 보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또 사실 뭐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게, 여러분이 다루는 대부분의 상황은 운동량이 보존이 될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충돌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아주 짧은 시간에 다른 힘이 그 물체에 영향을 주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충돌 직전과 충돌 직후를 놓고 보면 거의 대부분 운동량이 보존된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별 고민 없이 뭐 지금 엄밀하게 한다고 설명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으로 남길 부분은 그냥 운동량은 예외 없이 보존이 된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뭐 기억을 해도 되겠습니다. 특히 충돌 직전과 직후를 놓고 보면 거의 뭐 보존이 됩니다. 그 짧은 순간에 다른 힘이 그 물체의 운동 상태에 영향을 주는 일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운동량은 뉴턴의 운동 제3법칙으로부터 나왔고 항상 보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추가로 얘기할 부분인데요. 충돌과 운동 에너지 부분을 좀 추가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일단 그 충돌 상황은 좀 전에 얘기한 상황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림이죠. 질량이 M1인 A가 V1의 속도로, 질량이 M2인 B가 V2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A의 속도가 B의 속도보다 더 빨라서 따라잡고 있는, 그래서 충돌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충돌 후에는 이제 B의 속도가 A의 속도보다 더 빨라서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운동량은 보존이 됩니다. 그걸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운동량은 보존이 됩니다. 즉 M1 V1 더하기 M2 V2,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A와 B의 운동량의 합과 같습니다. 적었나? 자, 근데 운동 에너지는요 반드시 보존된다라고 볼 수 없는 게,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변환이 돼요. 충돌하는 과정에서 소리 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열이 날 수도 있고, 불꽃이 튈 수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주로.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만 놓고 보면 충돌 전에 비해서 충돌 후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이상적인 충돌인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변환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변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합을 비교해 놓고 보면 충돌 전이 충돌 후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바로 쓰겠습니다. 2분의 1 M1 빠뜨렸네. M1 V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내가 졸고 있는가 보다. M2 V2의 제곱. 이게 충돌 전 A와 B의 운동 에너지 합이 되겠고요. 충돌 후에는 일부 운동 에너지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 이런 것들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만 놓고 보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1 V1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야, 그 크거나 같다가 기호가 요거 맞지? 네. 선생님 어렸을 때는 이렇게 썼거든요. 바뀌었더라고. 그리 오래된 시절은 아닌데. 대략 30m.
그렇진 않아요. 그때는 이 기호를 몰랐어. 자, 그러면 요 식을 좀 변형을 해볼게요. 사실 내가 결론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의도하는 대로 변형을 하는 건데요. 일단 간단하게 2분의 1은 날리고요. 그 다음에 질량을 좀 묶어내기 위해서 질량이 M1인 것을 왼쪽으로 다 넘기고요. 질량이 M2인 항은 오른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M1에 V1의 제곱 빼기 V1 프라임의 제곱이 이제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M2의 V2 프라임의 제곱 빼기 V2 이렇게 됩니다. 좀 잘 따라오고 있나? 뭔가 수학 시간이 된 것 같죠? 내가 지금 홈페이지에 올린 거는 옛날 기호를 써놨네. 바꿔놔야 되겠네. 옛날 사람 같아 보일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요걸 인수분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차 공식이죠. a제곱 빼기 b의 제곱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편히 다른 부분을 좀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 꼴부터 먼저 적도록 할게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적겠습니다. m1에 v1 빼기 v1 프라임 곱하기 v1 더하기 v1 프라임 은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M2에 V2 프라임 빼기 V2 프라임 더하기 V2 이렇게 됩니다. 발견했군요. 제가 잘 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빠트려 놨거든요. 정말 신기한 게 3번 연속 빠트리고 있습니다. 다 의도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대로 보고 있네. 따라 그리고 있는 게 아니었네. 이해하면서 보고 있구나. 자, 그러면 잘 보면요, 요 식하고 요 식이 운동량 보존 때문에 같습니다. 운동량 보존 때문에 같아요. 요게 같다라고 식을 써서 요 M2V2를 왼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M1V1 프라임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운동량 보존식이 됩니다. M1V1 더하기 M2V2는 M1V1 프라임 더하기 M2V2 프라임 이렇게 해서 운동량 보존식이 돼요. 보입니까? 머릿속으로 해보시죠. 요 두 개 같다라고 하고 요 M2V2를 좌변으로 그 다음에 M1V1 프라임을 우변으로 넘기면 운동량 보존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다라고 볼 수 있어서 날릴 수 있는데, 근데 날릴 때 사실 조심해야 되죠. 이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날리는 순간에 부등호의 부호가 바뀔 수 있잖아. 그것도 굳이 따져보면 V1이 V1 프라임보다는 크다라고 볼 수 있고 V2 프라임은 V2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건 A의 속도잖아. 근데 A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충돌전 속도인데 A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B로부터 왼쪽으로 힘을 받아. 그럼 속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낮은 속도가 더 작습니다. 낮은 속도가. 근데 처음 속도가 더 크고 낮은 속도가 더 작기 때문에 양수가 반드시 양수가 되고요. 그다음 B의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게 처음 속도죠.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A가 오른쪽으로 힘을 가하게 되잖아요. 충돌하면. 그럼 속도가 더 늘어나지. 그렇기 때문에 낮은 속도가 반드시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낮은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하면 얘는 양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소거할 수 있습니다. 같기도 같고 둘 다 양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식이 조금 더 간단해지죠.
V1 더하기 V1 프라임이 크거나 같게 됩니다. V2 프라임 더하기 V2보다. 자, 여기서 또 약간 제가 변형을 시킬 건데, 이번에는 처음 속도끼리 하나로 묶고 그다음 프라임이 붙은 나중 속도끼리 묶을 거예요. 이렇게 묶어보면 처음 속도는 좌변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V1 빼기 V2는 크거나 같죠. 뭐 V2 프라임 빼기 V1 프라임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여기서 이 녀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충돌 전 A의 속도 빼기 충돌 전 B의 속도예요. 근데 A가 왼쪽에 있으면서 B를 따라잡고 있으니까 V1이 V2보다 크죠. 그리고 이 둘의 속도의 차이는 결국에 상대 속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 속도는 충돌 전에 가까워지는 속도라고 볼 수 있어요. 충돌 전 가까워지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30m/s로 움직이고 B는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위치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10m/s로 움직이고 있으면 30 빼기 10, 그러니까 20m/s의 속도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 왼쪽 항은 충돌 전 가까워지는 속도가 되겠고요. 반면 오른쪽 항을 보면 충돌 후 B의 속도 빼기 충돌 후 A의 속도죠. 충돌 후에는 B가 속도가 더 빠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큰 거 빼기 작은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의미가 충돌 후 어떤 속도가 되겠노? 멀어지는 속도가 돼요. 그래도 신기하게도 보면 이게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잖아.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에는 충돌 전에 가까워지는 속도와 충돌 후 멀어지는 속도가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충돌 전에 가까워지는 속도가 20m/s였는데 충돌 후 멀어지는 속도가 15m/s였다. 줄어들었죠? 상대적인 속도가.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정의하는 물리량이 있어요. 요거를 조금 변형시켜 가지고 충돌 전 가까워지는 속도분의 충돌 후 멀어지는 속도. 그래서 여기 하는 방식은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두 속도를 빼주는 방향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네, 반대로. 그러면 충돌 전 가까워지는 속도분의 충돌 후 멀어지는 속도가 되는데 요거를 E라고 표기하고 반발계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반발계수예요. 짝대기 세 개는 오타가 아닙니다. 이게 정의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짝대기 두 개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근데 보통 처음에 정의를 할 때는 또 세 개를 쓰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기호 있을걸? 내 기억이 잘못됐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두 개에서 등호로 써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처음이니까 세 개를 쓴 거예요. 네. 나중에는 그냥 두 개를 씁니다. 얘는 1보다 오늘 삑사리가 많이 나네. 1보다 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충돌 전 가까워지는 속도가 무조건 더 빠르니까요.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존이 되는 경우고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반발 계수를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식을 두 개 써서 연립해서 풉니다. 어떤 식을 두 개 쓰느냐? 여기 운동량 보존 있죠.
요 운동량 보존에 대한 식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반발 계수에 대한 식 쓰면 연립해서 풀 수 있는 상황으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예전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역학 시험에서 교수님께서 어떤 문제를 냈냐면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요. 그 고등학교 문제는 다 이렇게 풀거든요. 운동량 보존하고 반발 계수식 세워서 연립해서 풀어요. 푸는데 고등학교 수준에 그냥 문제가 나와 있고 반발 계수의 개념을 쓰지 않고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그 풀이 해법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결국에는 운동량 보존하고 운동에너지 보존 써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걸 한 번도 이제 안 해보고 반발 계수가 이제 요 두 운동량 보존과 운동에너지 보존을 연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념이라는 걸 몰랐던 학생들은 이제 접근을 못했던 거죠.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좀 더 그 핵심적인 본질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푸는 것을 이제 한번 유도했던 그런 시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좀 더 복잡하잖아. 뭐라고? 선생님 맞추셨어요. 나는 기억이 잘 안 나. 지금은 풀 수 있는데 그때 풀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일단 답은 맞췄는데 과정은 그렇게 썼는지 진짜 기억이 잘 안 나요. 맞췄다고 할 걸. 마치 못 맞춘 것 같잖아. 하여튼 이제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결과를 이용해서 그냥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반발 계수를 이용해서 충돌의 종류를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충돌의 종류를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공통적인 점은 운동량은 다 보존됩니다.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니까 충돌 직전 가치 9만 놓고 보면 운동량은 다 보존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탄성 충돌은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되는 충돌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비탄성 충돌은 운동 에너지 중 일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서 운동 에너지만 놓고 보면 보존이 되지 않는 이런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반발 계수로 나타내면 탄성 충돌은 반발 계수가 1인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충돌 전 가까워지는 속도와 충돌 후 멀어지는 속도가 같은 경우죠. 그게 결국에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에는 운동량 보존과 연립하면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반발 계수로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비탄성 충돌인 경우에는 충돌 전 가까워지는 속도보다 충돌 후 멀어지는 속도가 느려진 경우입니다. 그럼 반발 계수는 충돌 전 가까워지는 속도분의 충돌 후 멀어지는 속도니까 1보다는 작게 되겠죠. 근데 충돌 후 멀어지는 속도가요. 충돌 후 멀어지는 빠르기가 마이너스인 거는 이상한 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돌 후 멀어지는 속도의 최소값은 0입니다. 0. 그 말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충돌 후에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그 경우는 반발 계수가 0이 되죠. 그냥 충돌 후 멀어지는 속도가 0이 되니까. 그럼 이 반발 계수가 0인 충돌을 이것도 크게 보면 비탄성 충돌에 해당이 되는데요. 근데 반발 계수가 0인 비탄성 충돌을 특별히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교과서에 있는 예 중에 보면 그 우주선 도킹하는 예가 있거든요. 두 우주선이 이렇게 결합을 하는 과정을 보면 결합 이후에는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서 멀어지지 않죠. 이 경우가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는데 이 완전 비탄성 충돌이 그 운동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손실되는 충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충돌 전 가까워지는 속도와 충돌 후 멀어지는 속도의 차이가 클수록 운동 에너지가 많이 손실이 되어서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충돌은 뭐는 보존이 된다?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에 여러 가지 충돌의 예들이 나와 있는데 그 예들을 좀 기준을 가지고 한번 분류해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은 좀 추가로 설명을 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아까 제가 이렇게 식을 썼는데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는 뭐냐면 그래서 충돌을 하는데 그 사이에 화약 가루 같은 게 묻어 있어가지고 터지는 경우. 그럼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실험 나오는데 그 술의 두 개를 용수철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압축시켰다가 이게 놓는 경우, 그럼 용수철에 저장돼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딱 두 물체만의 충돌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좀 다른 카테고리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외하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 다른 에너지에 의한 요인이 없는 충돌에서는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는 일이 일반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운동량 보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